앞에는 수업 시간 할 거야. 그러니까 32페이지에 있는 유형 11번부터 유형 20번까지는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요 보강 타임에는 단원 마무리에 있는 레벨 2, 3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또 레벨 3만 하면 또 뭐 조금일 것 같아서 레벨 2까지 포함해서 같이 할게요. 40페이지에는 12번부터 곱하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5a 곱하기 루트 50, 이렇게 해서 이게 250이 나오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a 값은 자연수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곱하기 할 때는 루트를 이렇게 한 번에 놓고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 곱하기 5 곱하기 a 곱하기 5a 곱하기 50,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요것도 5a고 요것도 5a네. 그치?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한 건 100이고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5a라는 거를 제곱한 거고 100은 또 10의 제곱이죠. 이해가죠? 5a도 제곱하고 10도 제곱하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것들이니까 나가죠. 요것도 5a 제곱은 5a로 나갈 거고, 물론 절대값이긴 하지만 곱하기 10의 제곱도 10으로 나가죠. 이렇게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것들 지수 다 이렇게 나누기 이해하는 거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보다시피 이게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50a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250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은 a는 5가 되겠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또 곱하기 하라고 해가지고 또 그 숫자로 다 곱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숫자 너무 커져요. 깜빡깜빡거리고 있네. 13번 같은 경우는 제곱근표의 일부를 주고선 루트 22,000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22,000. 22,000이면 소수점이 맨 끝에 여기 있는 거죠. 0 뒤에. 그쵸? 이거를 두 칸만 옮기면 220이 되는데요. 혹시 220이 거기 표 갖고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찾겠죠? 한 번 더 두 칸 옮기면 2.2인데 2.2도 표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렇게 고칠게요. 루트 22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일단 두 칸 옮겼다고 치고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루트 220과 루트 100의 곱. 루트 100은 얼마야? 또 10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쵸? 혹시 22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22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2로 하면은 110이 나고 2로 나오면 55가 나와요. 그렇죠? 물론 더하면은 5와 11의 곱도 가능할 겁니다. 일단 220을 2의 제곱과 55의 곱 이렇게 봐볼게요. 이것도 220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루트 22,000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2의 제곱은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곱하기 2. 곱하기 2가 얘랑 곱하니까 20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나머지는 루트 55입니다. 혹시 루트 55는 표에 있을까요? 있죠. 그쵸? 55.0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표에서. 그치? 55.0에 해당하는 것이 7.416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20 곱하기 7.416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표에 있는 거니까요. 루트 55는. 따라서 정답은 얼마냐면은 요거 곱한 값입니다. 못 곱하겠다. 뭐 대충 봐도 이게 한 140 넘어가잖아요. 그쵸? 보다시피. 그쵸? 20 곱하기 7이니까. 보기 중에서 140 넘어가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나머지 계산해 보면은 아마 148.32 이게 나올 거예요.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제곱근 표의 일부를 이용하여 루트 22,000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14번은 원뿔이 있는데 밑면의 반지름은 3 루트 6cm, 그리고 부피가 72 루트 1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나왔대요.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우리 그 뿔의 부피 구하기 중1 때 했던 거지? 해봤던 거 기억날 거예요.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만큼이죠. 이거는 뭐 어떤 뿔이든 상관없어요.
원뿔이든 사각뿔이든 오각뿔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만큼이에요. 원뿔이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기둥은 당연히 밑면이 원인 원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또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이제 밑넓이의 높이를 곱하죠. 이렇게. 즉 밑넓이는 지금 보다시피 반지름이 3루트 6짜리 원이에요. 그럼 밑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할 줄 알아야 돼? 또 원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겠네. 그치? 원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파이 r 제곱. 따라서 파이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3루트 6을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3도 제곱해서 9, 루트 6도 제곱하면 6이라서 곱하면 5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밑넓이는 54파이예요. 이렇게. 여기에 3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높이만큼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다? 부피인 72 루트 10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죠? 일단은 54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뭐가 될까? 18? 그럼 18파이에다가 높이만큼을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72 루트 10파이가. 그치? 일단 파이를 하나씩 약분시키고 양변을 18로 나누자. 그러면 18로 나누면 요 앞에 있는 숫자가 4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 4 루트 10.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뿔의 부피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밑넓이, 원넓이 구하는 방법 이 두 개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15번. 자, 요거를 기호를 잘 이해 못해서 앞에 있는 문제도 자꾸 틀려가지고 못 고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루트 n의 소수 부분을 fn이라는 기호로 쓰기로 한대요. 문제에서는 f50에서 f18을 빼는 값을 구하는 건데 말 그대로 괄호 안에 지금 50이랑 18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50이라는 숫자를 넣고 쭉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네. 루트 50의 소수 부분 얘가 f5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같은 방식으로 f18 했으니까 18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루트 18의 소수 부분 요게 f18이 되는 거죠. 이해 가죠? 일단은 저 네모가 아니지 n이라는 값에다가 50 써보면은 바로 f50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거고 18을 쓰면 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소수 부분을 물어보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는 거죠? 정수 부분부터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항상 얘의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이거 하려면은 대략적으로 그 근사값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50에 가까운 수 중에 49가 있는 거 이해가죠? 49보단 크고 88, 64보단 작잖아. 50이라는 수가. 그치?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각각. 루트 50은 루트 49보다 커요. 이게 7이죠. 이거는 8이고요. 그쵸? 그러면 7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수니까 7점 얼마. 즉 정수 부분은 7이 나옵니다. 그럼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하는 거죠? 하면은 여기서 7 빼는 거죠. 뭐 이렇게. 이해 가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네, 루트 50에서 7 뺀 값이에요. 이게. 자, 비슷한 방식으로 루트 18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을 따로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소수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18이라는 수는 3, 3은 9, 4, 4, 16, 16보단 크고 5, 5, 25보다 작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18은 어때? 루트 16과 루트 25 사이죠. 루트 16은 4고 루트 25는 5니까 4점 얼마에 해당하는 수예요. 그쵸? 그럼 요거는 정수 부분이 분명히 4잖아.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빼는 거죠. 루트 18에서 4를 빼면 돼요. 그쵸? 얘는 뭐예요? 루트 18에서 4를 뺀 값이에요. 자, 두 개를 이제 뺄셈 하는 겁니다. 뺄셈 하는 거니까 빼기 할 때 뒤에 거 부호 바꾸는 거 이해하죠? 이렇게 가로치는 게 좋을 거예요. 실수를 안 하고 싶으면. 자, 루트 50 이게요 5루트이거든요. 이것도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25 곱하기 2 50이니까 빼기 7에서 자 루트 18도 3루트입니다. 이게 9 곱하기 2는 18 이렇게 써서 앞에 있는 5루트 2 빼기 7과 요거 이제 부호 바뀌겠죠?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덧셈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아직 앞에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덧셈 할 때 이런 것도 배웠던 거 기억날 거야. 덧셈 할 때 이게 루트가 같은 것들끼리 덧셈 뺄셈 하는 거라고. 그치? 5a 빼기 3a처럼 5루트2a에서 3루트2 빼는 거는 2루트2잖아요. 이해가죠? 빼기 7 더하기 4니까 빼기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2루트2 빼기 3이라고 쓰면 됩니다. 지금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야 소수 부분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수 부분 같은 거, 정수 부분 찾으려면 저 제곱수를 웬만큼 또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저 기호에 좀 익숙하지 않다면은 숫자를 그냥 그대로 써보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fn, n에다가 숫자 넣으라고 50이니까 50에 숫자를 넣고 다시 한번 문장을 다시 쭉 읽어보면은 루트 50의 소수 부분 찾기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더하기 빼기 할 때 루트가 같은 것들끼리만 덧셈 뺄셈 할 거라서 이렇게 쓰면 같은 것들을 같은 종류라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루트 50과 루트 18. 그렇죠? 안 보이는데 하나씩 고치면은 같은 루트 2씩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할 것이 항상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자, 그러면 16번. 금방 하죠. 그렇죠? 오늘 예상된 거 빨리 금방 해버리고 채점하고 그만큼 쉬는 시간도 줘야지. 16번 A 양수 B 양수인 상황에서 일단 곱한 값이 25래요. 그래놓고선 루트 A 분의 5A 루트 B에서 빼기 루트 B 분의 2B 루트 A 요 값을 계산하시오라면 됩니다. 제일 단순하게는 그냥 A, O, B, O 대입해도 돼요. 곱해서 25니까 다 5 대입해서 풀어도 되긴 합니다. 뭐 그렇게 푸는 문제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뭘 배우는 문제냐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안 좋잖아요. 그쵸? 유리화하라는 얘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분모에 루트 A가 있으니까 루트 A씩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루트 B가 있으니까 얘는 루트 B씩 곱하는 거고요. 이해 가나요? 분모와 같은 루트를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한다. 이게 유리화하는 방법이었죠. 분모는 루트 A를 두 번 곱한 즉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A가 돼버리고요. 분자는 보다시피 5A와 루트 B와 루트 A를 곱한 루트 A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A가 약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에는 5루트 AB만 남아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뒤에 것도 마찬가지인 게 분모는 루트 B를 두 번 곱한 루트 B의 제곱이죠. 이것도 B가 될 거고요. 분자는 2B에다가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한 루트 A가 되고 마찬가지로 B가 이렇게 약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뒤에는 보다시피 2루트 AB만 남는 거죠. 자, 두 식을 뭐 하라고 했죠? 빼라고 했죠? 빼기를 이렇게 하시면 뭐가 되겠어? 일단 3루트 AB가 되는 거죠. 근데 AB의 곱이 25라고 했으니까 25로 쓰면요. 이거 3루트 25랑 같은 건데 루트 25가 얼마였지? 이거 5였잖아. 그치? 5랑 같은 거니까 3 곱하기 5에서 이거는 15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 가죠? (17번) 루트 12에다가 루트 6분의 1과 루트 3을 더한 걸 곱하고 빼기 루트 2분의 a에다가 루트 8 빼기 3한 거를 곱해서 뺐다. 근데 이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가 돼야겠다면은 과연 이 유리수 A 값은 얼마인 게는가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분배 법칙 쓰는 건 다 알고 있겠죠? 더하기 앞에 곱하기 쓰니까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루트 6분의 루트 12라는 뜻일 거고 더하기 요거 두 개는 곱하기니까 루트 12 곱하기 루트 3 루트 36 나오죠? 요게 루트 2인 건 이해 가죠? 나누기도 안에 것끼리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치? 루트 36은 6인 것도 이해 가죠? 일단 앞에 거를 분배 법칙 쓰면은 다음과 같이 루트 2 더하기 6을 만들 수가 있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 분배 법칙. 빼기는 일단 무시합시다. 빼기는 나중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할게요. 뒤에 걸 먼저 한 번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분배하면은 루트 2분의 a 곱하기 루트 8이고요. 이렇게 두 개를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의 루트 2분의 a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요거는 곱하기는 요거는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곱하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트끼리 곱하면 루트 4가 남을 거예요.
루트 4는 2구,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2a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분모의 루트 쓰지 말기로 했대잖아, 우리가. 루트 2씩 곱해가지고 유리화를 해야겠죠, 뒤에 거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러면은 루트 2, 루트 2는 2잖아. 2분의 3이 될 거고, 루트 2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빼기죠. 자, 요렇게 뒤에 거를 분배한 것도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의 식에서 뒤의 식을 빼기 하시오 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본다면은 루트 2 더하기 6에서 뒤에 건 부호를 바꿔 써야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2분의 루트 3 아니다 2분의 3 루트 2a 복잡해 2분의 3 루트 2a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a는 유리수라고 했고 여기 보면은 루트 2라고 하는 무리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리수랑 무리수랑 좀 섞여 있는 모양이죠. 그쵸? 근데 이게 유리수가 돼야 한다고 했거든? 분명히 루트 2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유리수가 됩니까? 루트 2가 지워지나 봐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루트 2가 달려있는 게 두 개가 있죠. 얘랑 얘. 그쵸? 이 두 개가 아마 지워지나 봐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한번 배웠으니까 인수분해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루트 2라는 공통인수기 묶을 수가 있거든요. 둘을. 그럼 이건 앞에 1이 있는 겁니다. 그쵸? 1이 있는 거고요. 뒤에 얘는 플러스 2분의 3a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돼요. 이해가요? 루트 2가 있는 것과 루트 2가 없는 건 당연히 이거 두 개죠. 그랬을 때 루트 2가 없어져야지 이게 유리수 아닌가? 그치? 분명히 이 계산된 결과가 유리수라며. 그럼 이게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없애는 방법은 뭘까?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럼 0 곱하기니까 없어지지 않겠냐고. 이해가? 그래서 2분의 3a에다가 1을 더한 게 0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은 3a에다가 2를 더한 게 0이 되는 거죠. a는 얼마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7번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루트 2가 있는 것과 루트 2가 없는 것으로 일단 따로따로 정리해서 루트 2 부분을 없애는 방법. 그게 유리수 되는 방법이니까. 루트 2 있는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면은 없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요 파트가 이제 배우는 의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18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8번. 또 공교롭게 또 여러분은 모두 다 숙제가 조금씩 밀렸잖아요. 그렇죠? 3, 4. 수직선 위에 이렇게 한 변이가 이거 일자리죠. 그죠? 3부터 4까지니까. 일자리인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대각선이 있다. 이 길이 얼마인지 알죠? 1, 1이면은 피타고라스면 여기 루트 2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각선은 이쪽도 루트 2고 이쪽도 루트 2고요. 그죠? 똑같은 대각선이니까. 그럼 루트 2만한 대각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부채꼴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길이 역시 마찬가지 루트 2이므로 여기 좌표 어떻게 구하는 거다? 3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 3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거고 반대로 요 4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그린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루트 2이기 때문에 4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간 곳 4 빼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건데 1번 요점이 3 빼기 루트 2냐? 틀렸죠. 2번 요점이 4 더하기 루트 2냐? 틀렸죠. 3번 A부터 Q까지 A가 여기입니다. Q는 여기고요. A부터 Q까지는 요 부채꼴 반지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루트 2죠? 3 더하기 루트 2가 아니야. 그쵸? 틀렸고요. 4번 PA의 길이 PA는 여기가 P이기 때문에 PA는 요만큼 길인데요. 요만큼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부채꼴 반지름에서 요 정사각형 한 번 빼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쵸?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 빼기 루트 2죠? 큰 숫자 3에서요. 작은 숫자 4 빼기 루트 2를 빼면 돼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러면 길이가 나와요. 수직선에서는 뭐라고? 뭐 3과 8이 있어. 이 둘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 하냐면요. 큰 숫자 8에서 작은 숫자 3 빼면 길이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겠어? 3 빼기 4 더하기 루트 2니까 뭐야 돼? 루트 2 더 루트 2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4번 보기가 맞는 거죠. 이게. PA의 길이는 루트 2 빼기 1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7문제가 스텝 레벨 2예요. 7문제 푸는데 19분 걸렸어. 19분 40초. 여러분도 할 수 있어. 그치?
이게 빠르니? 다 쓰면은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쌤보다만 분명히 빨리 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 좀 해주세요 제발. 응? 다음 주면 개학이잖아. 개학 준비는 다 했어? 개학 준비라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개학 준비라는 게 제 시간에 자서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개학 준비지 뭘. 그렇지? 제대로 된 시간에 주무시고 중학생은 보통 11시 늦어도 12시 전에 자야지. 그리고 아침은 뭐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야 될 거고.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연습 좀 하세요. 자, 19번부터가 이제 좀 어려운 레벨 문제. 여기부터는 내가 따로 채점은 안 할게요. 대신에 풀어줄 테니까 풀어준 걸 잘 적어 놓으세요. 채점은 굳이 뭐 내가 풀었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쭉 이렇게 있대요. 쭉 붙어서. 그렇죠? 자, A의 넓이는 B 넓이의 루트 3배, B의 넓이는 C 넓이의 루트 3배. 아이고 이거 진짜. 그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자. 거기 보시면은 A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가 나와있죠. 그쵸? 이게 첫 번째 도형인데 이게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고요.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B의 루트 3배가 A야라는 뜻이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루트 3분의 1씩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갈 때마다 반대로 루트 3분의 1씩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갈 때마다. 이해가죠? 루트 3배니까 반대로 루트 3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맨 마지막 나오는 D의 넓이, 얘를 찾는 겁니다. 쉽죠? 그쵸? 맨 처음 1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한 번 곱한 건 B고 한 번 더 곱해? 이러면 C고 한 번 더 곱해야 D 아니겠어? 그치? 이게 일단 D의 넓이죠 뭐. 즉 무슨 얘기예요? 이게 루트 27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거를 3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죠? 루트 3 두 번 곱한 게 3이니까 3루트 3 쓸 수 있는 건데 답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뭐 한다고요? 유리화를 해서 쓰는 거예요. 분모와 똑같은 루트를 하나씩 더 곱해라.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잖아. 3 곱하기 3은 9고요. 분모는 9, 분자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분의 루트 3 제곱센티미터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 20번. 밑면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에 모서리가 6cm짜리인 이런 정사각 뿔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을 일단 이렇게 대충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뿔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해 가죠? 4cm, 4cm라는 밑면은 4cm짜리 그리고 요 옆면 모서는 여기가 6cm가 되는 요 정사각 뿔의 부피를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뭐예요? 이것도 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입체를 볼 때 기본적으로 뿔인지 기둥인지 뭐 아마 앞으로는 잘 안 나오겠지만 뿔 때도 가끔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요, 뿔 때? 일단 셋 중에 뭐부터 이쪽이구나 그것부터 일단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뿔이죠, 그쵸? 그럼 이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지? 또 떠올려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3분의 1 곱하기 기둥 부피예요. 기둥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밑넓이 곱하기 높이고요, 그쵸? 밑넓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이니까 밑넓이는 16 나올 거고 결국 이 문제는 높이가 얼마인지 찾아라는 문제가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높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밑면의 수직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수직이에요. 혹시 요거 이해할까요? 밑면의 요 대각선 요만큼이랑도 이 높이는 수직이 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요게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직각삼각형. 밑면에서 여기 4 하면 여기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만큼? 피타고라스로? 그거의 절반 길이일 거야, 이거는. 그치? 밑변의 길이는. 이해가니?
다시 한번. 밑면은 정사각형이에요. 그쵸? 밑면 정사각형 한 변기가 4짜리 정사각형에 이 대각선의 길이, 그러니까 이쪽이 도형이 있지만 없다고 치고 이 길이 구할 수 있겠냐고요. 피타고라스는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뭐 x라고 할까? 길이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은 4제곱 더하기 4제곱. 16 더하기 16이니까 32가 될 거고, 그럼 x는 뭐야 하면은 루트 32지. 제곱해서 32가 되는 수 찾는 거니까 32의 제곱근, 그 중에서 양수죠. 루트 32는 참고로 4루트 2예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4루트 2라는 얘기인데, 요 대각선이 이제 절반으로 나눠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나머지 길이는 여기 요만큼 길이는 반의 길이인 2루트 2에 해당하지 않겠어? 이렇게? 그치?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직각삼각형. 밑변이 방금 구한 2루트 2란 얘기고요. 이 빗변이 이 입체의 저 옆면의 길이인 거죠. 6. 이해 가죠? 그리고 남은 길이가 바로 높이인 거예요. 이게. 높이니까 h라고 쓸게요. h.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빗변의 제곱, 6의 제곱은 밑변 2루트 2의 제곱에 h제곱 더한 거. 이런 식으로. 6의 제곱은 36이고요. 이건 8이죠. 그러니까 h제곱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28? 그럼 h는 뭐야? 제곱해서 28 되는 수니까 루트 28이 되겠네. 그치? 이거는 2루트 7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3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높이인 저거 2루트 7. 그러면은 이건 파이 안 붙어. 또 이거 뭐 아니다. 3분의 이것도 보니까 32죠. 3분의 32 루트 7. 단위 있었나요? 있죠. 예. 세제곱 센티미터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 가죠? 3분의 32 루트 7.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찍을 수가 없어. 찍는 영역이 아니야. 저 숫자를 찍을 수 없잖아, 우리가. 그치? 풀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가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요. 요 다음 문제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 오래 풀거든요. 21번은. 또 어떤 건 또 금방 여기 방금 푼 것처럼 쉬운 것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풀다가 한 3분쯤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 빨리빨리.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뭐 이상하게 올해는 자꾸 애들이 안 물어보더라고.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물어봤거든, 애들이. 심지어 막 줄 서서 기다렸거든, 애들이. 질문하겠다고. 그 코로나 초창기에도 애들이 질문하겠다고 줄을 섰어요. 질문하고 있다고.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잘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 안 하고. 그렇지? 21번. 아,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냐. 큰일 났네. 여러분이 이해를 돕고자 쌤이 색깔을 달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자. 하고 지우지 뭐. 그 다음에 또 이만큼 간 곳에 또 정사각형이 있어. 자, 이렇게 그리면서요. 얘를 지울게요. 어우, 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거. 그림 노답인데, 이거? 이렇게, 여기도 지울게요. 이건 좀 더 다시 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도 다시. 이렇게 해서. 일단 그리고 한 번에 지우자. 안 되겠다. 여기 정사각형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4개를 첫 번째 정사각형 중점을 두 번째 정사각형이 지나게, 두 번째 정사각형 중점을 세 번째 정사각형이 지나게, 세 번째 정사각형 중점을 네 번째 정사각형이 지나게,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4개를 이렇게 겹쳐놨거든요. 겹친 부분들은 일단 지울게요. 색깔을 다리 칠할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시. 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넓이가 3, 5, 12, 20이래요. 그쵸?
그 얘기는 한 변의 길이가 각각 루트 3, 얘는 어떻게 표현하지 이건? 큰일 났네. 한 변의 길이가 얘는 루트 5, 얘는 루트 12. 루트 10이기 때문에 얘는 2루트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루트 12. 그 다음에 마지막은 루트 20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0을 2루트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죠? 자, 이렇게 정사각형의 원래 넓이가 3, 5, 12, 20인데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각각 루트 3, 루트 5, 2루트 3, 2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요 네 장을 겹친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어떤 색깔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알겠어요? 쌤 여기 색칠한 거 중에서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 파란색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해 가죠? 파란색의 길이를 구하시는 문제인데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이제 풀려고 해. 첫 번째 방법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정사각형 둘레 구하고 정사각형 둘레 구하고 정사각형 둘레 구하고 정사각형 둘레를 구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간색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둘레를 구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사각형 둘레 4번 해서 더한 다음에 빨간색만큼 빼자 해도 파란 길이가 나와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구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더 쉬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파란색 길이 구하는 게 문제인데 정사각형 4개의 둘레를 다 더해서 구한 다음에 빨간색만큼 빼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괜찮은 방법이죠. 나쁘지 않아요.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게 좀 쉬울 겁니다. 어차피 파란색 길이 구할 거라며 아마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거야. 니들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않아? 이런 거?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 구하시오라고 할 때 요 길이 대신에 요걸 구하고 요 길이 대신에 요거 구하면은 그냥 직사각형 둘레 구하는 거랑 같은 거네. 이런 거 초등학교 때 해본 적 있죠? 그쵸? 요거를 활용할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 선 다시 하나씩 해볼까요? 요 파란 선을 지우고 요로 옮깁시다. 이렇게. 이해 가요? 이게 평행한 거예요.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여기 있는 파란 선을 지우고 요로 옮깁시다. 이렇게. 이해 가요? 이렇게 모양으로. 여기 짧은 파란색 선을 요만큼 지우고요. 요거랑 평행하게 당겨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다 직사각형입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요 파란색도 지우고 요만큼으로. 요 중간 요 파란색도 지우고 요만큼으로. 요 파란색 요만큼도 지우고 여기로. 그래 버리면 결국은 가운데 있는 파란색 다 사라졌네? 그 선들이 다 이게 끝으로 몰렸지.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위도 똑같을 거야. 그럼 뭘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하면은 이 큰 정사각형 둘레 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해 가요? 큰 정사각형 둘레 구하기랑 결국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쉬울까? 아까 했던 게 쉬울까? 둘 중에 하나로 풀지 뭐. 뭐가 쉬워 보이니? 이게 쉬워 보이니? 파란색 하는 게? 사실 여러분은 앞에 설명했던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이런 거 해야 되거든? 이런 것도 기억이 나나? Acm와 Bcm짜리 막대기 2개를 붙였는데 요만큼이 C만큼 겹쳤어. 전체 길이를 구하시오. 할 수 있겠어요? A 더하기 B에서 C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전체 길이는.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걸 할 줄 알아야지 한 변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사각형 한 변이. 그렇잖아. 이게 좀 겹쳤잖아. 지금 보다시피 파란색이 요게 루트 3이고 요게 루트 5인데 이만큼 현재 겹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겹친 것까지 어떻게든 고려를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전체 정사각형 4개에서 빨간 거 3개 빼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해 가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첫 번째 방법을 할게요. 아마 그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느낌상. 처음 정사각형은 한 변이 얼마짜리? 루트 3짜리였어요. 그쵸? 루트 3짜리가 4개 있으니까 둘레가 이만큼 되겠죠? 두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이 루트 5짜리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루트 5짜리가 변이 4개 있으니까 이만큼 되겠고요. 둘레가. 세 번째 정사각형은 2루트 3 곱하기 4 하면은 얘는 8루트 3 되겠고요. 마지막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5 곱하기 4 하면은 8루트 5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한 게 뭐예요? 전체 둘레의 길이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정사각형 4 둘레의 길이의 합.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보다시피 12 루트 3에서 12 루트 5를 더한 것만큼 나올 거예요. 여기서 뭘 해야 돼? 빨간색만큼 빼야 돼. 그래야 처음 도형의 둘레가, 즉 이 파란색 길이가 나온다는 건데, 이것도 다 정사각형입니다. 보면, 그쵸? 이것도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이 얼마까면은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절반만큼입니다. 이해가요? 처음 정사각형 한 변 길이의 절반만큼 아니겠어요? 이 빨간색 정사각형?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한 변 길이가 2분의 루트 3짜리예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이해가죠? 2루트 3. 두 번째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정사각형 한 변 길이요. 빨간 거 말이야. 빨간 거 한 변 길이는 파란 거 한 변 길이의 절반만큼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것도 2분 루트 5의 절반, 요거 길이를 4번 나온다 해서 요 둘레는 2루트 5. 마지막 세 번째 이 빨간색 정사각형, 얘 같은 경우도 한 변의 길이는 이거 세 번째 정사각형의 반만큼이겠죠. 루트 3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번 나오니까 4루트 3이죠. 즉 빨간 거 길이만 합치면요, 이렇게 6루트 3 더하기 2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전체 둘레에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러면 파란색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12루트 3 빼기 6루트 3이니까 6루트 3, 12루트 5 빼기 2루트 5니까 10루트 5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처음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6루트 3 더하기 10루트 5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가죠? 자, 이렇게 해서 10문제가 일단 끝났습니다.